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리 알면 돈 버는 교사연금 설계 재테크, 이 책을 쓰신 저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선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김선우 선생님은 지금 서울 신흥초등학교 이제 교사로 계신데요. 지금 보유 중인 이 자격증만 해도 국제재무설계사, AFPK, 또 재무설계사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투자자산 운용사 이렇게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베스트셀러 이제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교사들을 위한, 공무원을 위한, 또 이제 특정직을 위한 이제 그런 책이지만 일반인들도 보시면 많이 도움이 이제 되실 겁니다. 우리 이제 김선우 선생님, 먼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그런 뭐 동기랄까, 계기랄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교사로 이제 15년 차 정도 되었는데 항상 고민이었던 게 월급은 너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교사들 또는 공무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용도 제가 생각이 난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한테 교사직으로서 근무를 해도 나중에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다, 용기를 주시고 싶은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점점 그 교직에 전체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기가 교육 이제 내부 외부적으로 위험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내적으로는 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여러 힘든 부분도 생기고 외적으로는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런 노후의 어려움, 그리고 내 집 마련 가능성의 요원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교육 내적인 부분은 점점 여러 교사들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교육 외적인 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으로 좋으신 재무설계사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돈셰퍼에서는 두 편으로 나눠서 첫 편은 이제 우리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된 그런 뭐 얘기부터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다룰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책에 담긴 내용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잘써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선생님의 브랜드입니까? 아, 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스행님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교사들이 옛날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월급만으로도 내 집 마련도 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풍족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애들과 함께 지내면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시 우리 교직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항상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싼데 내 집을 살 수는 있을까? 공무원 연금이 안 좋게 계약이 되었다는데 내 연금은 안전한 것인가?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교사들한테 맞춤형 그런 금융 지식들은 없을까? 항상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월급만 받아도 평범한 노력으로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평범한 교사들을 위한 그런 지식들만 뽑아서 만든 게 잘 먹고 잘 사는 선생님 잘잘스입니다. 또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먼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수직 연금을 이제 받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교사분들은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공무원 연금입니까? 뭐 사학 연금입니까? 물론 당연히 공무원 연금의 국공립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사학 연금 대상자인데 그 사학 연금의 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대부분 공무원 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그 선생님들은 국공립, 사립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 부분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잘잘스의 첫 시작은 백워드 재테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재무설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합재무설계를 하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게 되는데 교사들 원래 잘잘스를 위해서는 연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앞부분부터가 아니고 연금, 즉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백워드 재테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교사는 월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수입을 추구하는 다른 여타 사기업 근로자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제한이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한정된 월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잘잘스라고 하는, 즉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걸 행복이라고 하자면 전 그 행복을
저만의 기준에서는 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를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는 5단계 이루어져 있는데 뭐 생리적 욕구부터 맨 위에 5단계 자아실현 욕구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것들이 다 본인의 욕구를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 5가지의 욕구가 골고루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를 잘 먹고 잘 산다 또는 행복하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의식주, 즉 먹고 입는 것은 현금 흐름, 소득이 필요하고요. 누는, 집은 그 안전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교사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됐었는데, 최근의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재직 중에는 집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소득, 즉 연금 부분이 불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삼각형이 이쁜 삼각형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중간에 1단계나 2단계가 부족한 변형된 모양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한,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어찌됐건 이 모습들을 이쁜 삼각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재무설계에서는 너무나 이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생애주기론, 다들 아시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좀 적자되는 부분과 흑자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윳돈을 적자되는 부분으로 적절히 이렇게 옮겨줘서 평탄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요 재직 기간에 집의 걱정을 청년기에다 놓고, 그리고 노후 때문에 불안한 걸 노년기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입의 주 목적은 요걸 먼저 채워주는데 그 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중장년기의 그 흑자의 그 수입을 먼저 은퇴에 있는 그 적자 부분을 먼저 메우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주택을 위해서 써야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이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거는 뭐 본인만의 계획인 거고, 요걸 순조롭게 가기 위해선 당연히 보험으로 그 밑바탕을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 기간에 걸쳐서 소득을 목적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기간이 행복한 상태, 그게 바로 재무설계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교사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죠. 결국은 이 한정된 월급을 언제 어디로 이렇게 보내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그 첫 시작의 단추가 바로 그 노후 준비 자금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첫 단추가 바로 공무원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다른 뭐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뭐 N잡러라든지 뭐 세컨잡이나 투잡이나 이게 하기가 힘들죠,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나 겸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긴데, 부동산, 임대업 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적극적인 그런 부수입 또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직종보다도 재무설계가 정말 필요한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좀 이제 든든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노후의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부분을 이제 좀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 연금 설계를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원래 그 재무설계에서 실행하는 복잡한 과정 중에서 사실 우리 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노후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노후의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노후에 내가 뭐 얼마가 필요할까, 대표적으로는 먼저 생활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일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노후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을 사실은 저축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은퇴 설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메커니즘인데, 중요한 게 일반 사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엔 요 수령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흔히 1층 연금, 2층 연금, 3층 연금이 있을 때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3층으로 대표적인 연금 계좌가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땐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전문가인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이제 저축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월급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사, 공무원들은 요 두 번째 수령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막연하고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이군요. 그런 게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직접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얼마를 받는지 그런 모의 계산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왜 없느냐라고 하니까 공단에서 답변은 이런저런 수치들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조회를 하면 그 실제 받는 금액이 내가 퇴직할 때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50대 또는 60대에 퇴직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 연금 설계, 은퇴 설계를 하는 데는 굉장히 쓸모있지 못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점점 금액을 재직 기간이 쌓여가면서 점점 순수 그 현재 가치만으로도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계속 쌓아져 나가야 되는데 10년만 하고 조회를 해보면 딱 10년치만 쌓아져 있는 상태의 금액만 조회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10년 할 게 아니고 30년 이상 근무할 건데 그럼 30년치 계산된 그 금액이 필요한 것인데 10년치만 나와 있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2025년에 임용되신 선생님들께서 10년을 근무하고 조회를 하면 약 금액이 70만 원 가량 나올 거예요. 그 70만 원 가량이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를 떠나서 뭐 미래 가치로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 계산해도 뭐 140만 원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쳐도 그때는 또 그 미래 가치에 또 필요한 금액이 더 올라가 있을 테고,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딱 70만 원 받는다는 것인데 요걸로는 은퇴 설계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란 정보이죠. 네, 그게 바로 교사, 공무원들이 정확한 은퇴 설계하지 못하고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은퇴 설계하게 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3층 연금을 계산할 때도 필요보다 더 많이 과다 계산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서 월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예상 월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최초로 이거 만드신 표 아닙니까? 최초로 만들었고, 그 학교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24살에 대학교 막 졸업해서 선생님 되신 선생님부터 당장 이번 뭐 8월 말에 또는 내년 2월에 퇴직하시는 정년퇴직의 60대인 선생님도 계시고요. 약 40년 터울이 차이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이 바로 학교인데, 이 표는 그 40년 터울에 나는 그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그리고 각 퇴직 연도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든 연금 조견표입니다. 대단하네요. 임용연도 그리고 퇴직연차별 예상퇴직연금 수령액 조견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용연도와 내가 원하는 퇴직연도를 찾으면 현재 가치 금액으로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연구도 많이 하고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주어진 이 급여 외에 투잡이나 엔잡을 하기 힘든 이제 교사 직종이 노후 생활이 막상 이제 시작됐을 때 공무원 연금, 이 교사 연금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생활은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까? 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치 금액으로 올해 2025년도에 임용하신 선생님들이 40년 근무하셔서 정년퇴직하면 현재 가치 금액으로 391만 원을 가량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금액이면 혼자뿐만 아니고 부부도 적정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들은 근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근무를 오래 하고 나면 연금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잘 먹고 잘 사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단추가 이 연금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사실 연금이 월급을 주택으로 넣어야 될지 또는 연금으로 넣어야 될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 집에만 쓰면 연금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연금을 위해서 배당주라던가 연금저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모아나가면 현재가 너무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월급을 가장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 공무원 월액표가 그거에 대한 첫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이렇게 조견표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 정도 표만 보고 이제 나머지 내 어떤 여유 있는 자금은 내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해서 목돈 자금을 마련해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특히 부부교사들 같은 경우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사실 꽤 고소득 층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60세 정도의 두 부부가 퇴직을 한다 하면 사실 연금만으로도 사실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돈은 지금 내 집 마련 또는
또는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또는 그 이후에 또 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좋은 것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준비하는 게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사기가 많이 꺾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어떤 노후의 내 예상 연금액을 이렇게 이제 산출해 볼 수 있고, 정말 이게 교사로서도 내가 이제 충분히 괜찮은 직업으로서 이렇게 생활해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주기에는 또 괜찮은 정말 좋은 책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2부에는 구체적인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선우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선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